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마취 시간.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적진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들에게 그는 따뜻한 손의 온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환자의 손을 놓지 않는 외과의 그가 바로 노동영 교수입니다.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 암, 유방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수술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동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방암 수술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환자들이 마취가 되기 전에 그 껌껌하고 무서운 시간을 교수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랬거든요. 네,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마 수술방에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 수술 때 누워 계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술하기 전에 네. 마취 전에 꼭 환자분들 뵙는데 그분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저 또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놓고 뭐 손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한테 수술 방법이랑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수술 전날 수술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간략히 확인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네, 집도의가 마취 직전까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건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아요. 바라건대는 모든 의사들이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은 사실은 그 큰 위안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환자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수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유방암에 걸리면 무조건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절제라는 것은 이제 외과적인 치료를 말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유방암에 걸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분이든 전체든 절제를 한 것이 원칙이고 네. 저희가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 또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을 이제 겸하게 되죠. 네.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 그래서 네네. 특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 또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환자가 치유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네. 어쨌든 수술적인 치료가 완전한 치료를 이끌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수술 못지않게 환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도 굉장히 높게 여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병이든 뭐 암이든 아니든 그 환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저희랑 뭐 달리 어떤 상황에 있다 뿐이지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최후의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행복한 삶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병을 잊고 바라건대는 이제 더욱더 더 행복한 삶을 병을 통해서 얻으면 더 좋겠죠. 네. 암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양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유방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둥근 모양의 이제 유두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나 혹은 그 분포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이제 상당히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유방 전 절제술에 대해서부터 화면을 준비했어요. 더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 전통적인 절제술로 오른쪽 유방의 암덩어리와 주위 피부를 절개하고 유두를 포함한 모든 유방 조직과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네,
전절제술 보고 오셨어요. 환자의 상태가 어떨 때 진행되는 수술인가요? 우리가 이제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는 네.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유방을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존율이 선진국과 마찬가지 70% 이상이고 그럼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느냐 하면은 유방의 암이 다발성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4분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다든지 네. 또 암이 광범위할 경우 미만성 디퓨즈한데 이렇게 흩어져 있다든지 네. 혹은 우리가 보존을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방사선 치료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체 조직의 병이 있다든지 옛날에 한번 방사선을 받았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사선을 못 받는 경우가 보존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때는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군요. 되죠. 그럼 전절제술이라고 하면 유두도 모두 제거가 되고 어느 부위까지가 다 제거가 된다고 보면 우리가 될까요? 이제 전형적인 것은 네. 유두를 포함한 유방 전체를 네. 피부와 함께 제거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유선을 우리가 최대한 다 제거하죠. 네. 대개 한 95% 이상은 제거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동시에 임파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전절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수술법이 유방 보존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유방을 좀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를 의사들은 최종 목표로 삼고 그렇죠. 있는 경우죠. 예, 그럼 이 유방 보존술은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환자는 왼쪽 가슴 하단부에서 종양덩어리가 발견됐다. 먼저 겨드랑이를 절개해 감시림프절 생검을 시행하여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 최소한의 상처를 내기 위해 유륜선의 연장선을 절개한다. 피하지방층 박리를 통해 종양덩어리를 제거하고 유두와 유방의 모양과 크기를 수술 전과 가깝게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봉합한다. 네. 쉽게 보자면 암을 제거하고 가슴은 원래 상태대로 가능하면 돌려놓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때 저희 의사들이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위 경계가 암이 네. 없이 깨끗해야 되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한다 그래서 반드시 미용적인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네.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경우는 아주 완벽한 정도로 좋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해도 그 변형을 많이 가져올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전절제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미용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서 살을 끌어온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장 모양이 원형이 보존되는 형태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